패널 네 분의 어떤 분석력과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는 순서를 마련해봤는데 빈칸 채우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군요. 아침엔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죠. 빈칸 채우기. 이번에 해보겠는데요. 이 들어갈 내용을 좀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저희가 미리 나눠드렸는데 거기다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씩 의견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한국의 뭐뭐뭐뭐가 부담돼 강공책을 펴는 것이다. 아, 1번의 진짜 이유는 이 빈칸이라는 거죠. 여기 좀 보시죠. 여기 뭐 부제가 있는데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아베 강경 기조의 다양한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그 관측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 겁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겠죠. 동북아 외교에서 목소리를 못 내고 일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도체 등 분야에도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렇죠. 반도체는 확실히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로 위기감이 커졌다. 아베 총리의 위기감이 커져서 그런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반영할 빈칸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까요? 써주세요. 써주시고 앞에다 걸어주신 다음에 제가 한 분씩 답을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힌트가 될 만한 대목들이 좀 몇 개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혹은 양국 정상의 만남에 한국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했지만 일본은 사실상 소외됐다.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판문점 남북미 회담. 일본은 뭐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겠냐.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 중에 뭐 힌트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빈칸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1번, 한국에 무엇이 부담이 돼서 강공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생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사이에 네 분께서 분석력을 발휘해서 답을 쓰셨습니다. 그럼 한 분씩 답과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논설위원께서는 경제적 부상이라고 쓰셨어요. 자, 그러면은 1번 한국의 경제적 부상이 부담돼 강공책을 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답을 고르셨어요? 일단 이 문제의 출발점은 정치 문제고 외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나 외교 문제는 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베 총리가 갑자기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경제 문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전환시킨 이유는 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과 일본의 주력 산업이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예. 핵심 기술에 대한 또 경쟁도 예.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 정책을 쓰듯이 예. 이게 경제적 싸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예.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끌고 들어왔다. 그럼 저는 아베 그런 총리가 관점에서 보고 얼마 전에 뭐 안보 얘기한 건 사실 핑계일 뿐이고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커나가는 거를 막아보자는 의도가 있다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상이 부담돼 강공책을 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세 분의 답도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쭉 카메라를 좀 잡아주세요. 지금 보면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1번 추월이 부담돼 강공책이다. 와,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역시 이규환 변호사도 같은 답이네요. 두 분께서 혹시 뭐 의논을 좀 하셨나요? 전혀 아닌데 같은 답이 이상해요. 없는데.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두 분은 희한하게 제가 의논도 알기로는 없었는데. 약간 예. 정치적 성향이 다르신데 답은 역시 이규환 변호사 1번 추월을 쓰셨고요. 예.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국력 상승이, 그러니까 우리의 국력 상승이 부담돼서 강공책을 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단순한 경제적인 걸 떠나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 분씩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1번 추월이라고 쓰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금방 이 경제적인 예. 부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거기에 뭐 덧붙일 말은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어. 그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 남북미 회담 등으로 예. 사실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앞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위상까지도 정말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동안 굳혀져 왔던 특히 일본의 경제적인 우위를 확고히 하고 동시에 한국 정부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럼 뭡니까? 일본이 보기에 한국이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다면은 이른바 과거에 그런 표현이 좀 있었는데 사다리 걷어차기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두면 한국의 외교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상조차 일본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쯤은 강공책을 써서 한국을 좀 주춤거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따라오면은 같이 경쟁을 해서 본인들도 앞서가면 되잖아요. 자신이 없는 모양이죠. 특히 자신감이 최근에 없다라는 부분. 일본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서도 아마 아베 내각에서는 좀 위기감을 느낀 것 같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라고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유도 처음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이 좀 단기적인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금을 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 아베 정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쪽의 시선이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강경 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배재정 전 의원께서 보시기도요, 정부, 뭐 구체적으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 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 제목에 일본 추월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인식은 지금 청와대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분들께서 그런 우려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 똑같이 일본 추월이라고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자체는 이제 제목이기 때문에 제목은 조금 자극적일 것이다. 단순한 경제적 부상 정도로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추월이라고 뭔가 좀 강하게 다뤘을 것이다, 제목을. 그러니까 일본 추월이라고 썼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그 논술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하는 이유가 자체가 뭐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속내는 단순한 경제적 부상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미국의 지위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 제일 경제대국을 갖다가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요. 결국 일본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단순한 한국이 경제적 부상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일본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베의 머릿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잡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제력 차이를 보면 우리와 일본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나요? 뭐 결국 인구 차이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실질적 경제력이라는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죠. 과거 뭐든 데이터 같은 경우도 2050년경에는 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결국에 뭐 그것 자체는 통일 한국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인구만으로 그렇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질적 경제력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국력 상승이 부담이 돼서 강군책을 편다 이렇게 적으셨네요.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그동안 사실 아시아를 상징 중심 스스로 자리매김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동북아 자체 두 앞에 세 분이 다 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동북아의 중심에 특히 이제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까지 개선이 됐을 경우에 한반도로 옮겨올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일본의 어떤 역할 경제적인 것은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하더라도 특히 외교적으로 봤었을 때 국제 정세에서 자리가 많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 참에 어차피 꺾을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견제 정도는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일본이 보기에는 조금 손쉬운 상대였다라면 앞으로 그렇게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한 번은 좀 눌러놔야 될 것 같다는 발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네 분 답을 연속해 들어봤어요. 지금 그 판례는 그냥 유지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경제적 부상, 일본 추월, 부분, 그리고 국력 상승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제목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한국에 무엇이 부담이 돼 강공책을 폈다. 보여주세요.
국력 부상이군요. 국력 부상. 자, 네 분 답을 지금 보니까요. 양지열 변호사가 가장 가깝게 국력 상승 쓰셨고요. 나머지 세 분도 이 내용의 취지에는 맞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다 정답에 근접하셨는데 양지열 변호사가 아주 가깝게 갔습니다. 뭐 부상이나 상승이나 같은 말이죠. 자, 1번은 한국의 국력 부상 부담대 강공책을 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요 기사 부분에요. 요 끝부분에 요 기사가 좀 눈에 띄는데 내용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 이 아래 기사에서 좀 생략이 됐는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중 무역 전쟁을 본떠서 일본이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요.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